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2018년도 사건이 최근 소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소식은요, 정말 저도 처음 듣는 소리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정말 최초의 처음 듣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치가 떨리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소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도 정말 참 신기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한 것도 정말 만천하에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 이런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금TV를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인 거 아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될 소식은요, 군 보위국, 그러니까 북한군 보위국에 붙잡혀간 83호 병원장이 싸늘한 죽음으로 독살되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2년 동안의 끈질긴 고문과 협박 끝에 북한 죄수들로 인해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병원장이 끝내 거짓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살됐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북한에는요,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군보위국, 그러니까 이전에 보위사령부라고 하는 군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보위사령부, 즉 지금 현재의 군보위국은 그 보위국 산하에 영창과 그리고 감호소를 두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검열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간부들을 색출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나 김정은에 대한 발언이나 북한 정부에 대한 발언을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군 보위국, 이 북한 보위사령부에 걸려들기만 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나 살아나올 수가 없는 그럴 정도의 정말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올라온 소식이지만 이것이 201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보위국, 북한군 보위국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요, 그 비밀 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죄수들이 그 속에서 있다가 정말 그 어떤 1000번 중에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밖에 나가서 이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을 일체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비밀 서약서에 손도장을 누르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밀스러운 보위부 일들이 세계의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출되거나 누설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드문 일인데, 이번 사건은 아마도 그 속에서 나온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은요, 2018년도 10월 달에 있은 사건이 이번 새로운 소식통으로, 최근 소식으로 올라온 사건인데, 북한의 83호 병원 병원장이 공민권이 박탈된 수감자 중에 몸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생체 실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이 병원에서 일명 83호 관리소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83호 병원이다 하게 되면 83호 관리소, 이런 정도로 불렸지, 그 안에서 죄수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수들 속에서 좀 몸이 아프거나 환자라거나 이런 사람들로 생체 실험을 하던 곳이라는 것이 이번에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지고 막 끔찍하고, 정말 북한이 이런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로 불렸던 곳이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저도 정말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83호 관리소로 불렸던 이 83호 병원이 실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요, 이곳을 관리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유린 비판을 피하고자 병원으로 위장을 하고 여기서 생체 실험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집권 4년째 되던 2016년도 10월 달에
국가보위성 책임 일꾼에 올린 최근 83호 병원과 원장에 대한 반당적 행위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받아든 김정은이가 그때 당시는 이 서류를 군보위국장에게 넘겨주면서 군보위국에서 이걸 해당 사건을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국가 그 핵무력 발전과 그 핵무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하고 있어가지고 이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외부로 새어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로서는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보다는 그래도 북한에서는 인민군, 무력부, 군보위국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보위국에 이 문제를 이제 맡기는 편이 낫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거죠. 이번 소식통에 올라온 83호 병원 원장의 사건을 보니까 병원 원장이 그 백씨인 것 같아요. 성씨가 백씨인데 백씨의 제명이 병원에 들어온 환자 관리를 잘 못해서 1년 동안에 15명이 도주자가 발생을 했고 또 그 도주자 가운데 3명이 평양,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양을 혁명의 수도 평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대 때 항상 구호를 외칠 때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하늘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직도 혁명의 수도 평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민인 친척들에게 병원 내부 비밀을 들먹여가지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는 이런 무리를 일으켰다. 이것이 83호 병원 원장의 제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백씨가 이 병원 원장 백씨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할 때마다 병원장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보위기관에다가 나는 장군님 때부터 병원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만큼 이런 특수비밀기관에 오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장군님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이렇게 나만큼 병원기관 이런 비밀기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그 정도 일은 좀 눈 감아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장 자리를 벼슬처럼 여기고 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내용도 이 병원 원장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에 씌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일이 때부터 정말 신임을 받아오면서 관리소로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체 실험을 하던 이런 병원 원장을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군보위국이 이 백씨 원장에게 위험분자라는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튿날 밤에 바로 그를 체포해서 군보위국 영창에 관리대에 가둬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군보위국에 일단 붙잡혀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씨에 대한 온갖 모진 고문이 다 시작이 됐는데 정말 이런 고문은 첫 1년 동안에 밤에 잠을 안 재우기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본인이 경력 등을 수백 번 적어내기 그리고 하루 2시간씩 철창에 허리를 꺾고 서 있기 등 이런 고문들이 연달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보위국 영창관리대 보위원들이 이런 혹독한 고문을 참아내는 그 백씨 원장에게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벌써 머리가 돌거나 죽었을 건데 얼마나 생체 실험을 하면서 좋은 것을 다 챙겨 먹었는지 이런 고문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것만 다 챙겨 먹어서 너는 이렇게 견딜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웃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병원 원장에 대한 고문이 이어진 그 사건을 보니까 1년 동안은 그의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헛수를 코에 넣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약물을 섞어서 콧구멍에 넣어서 물고문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번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까무러치고 또 정신을 잃기도 한 이런 백 원장이 막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막 보위원들한테 막 사정하기도 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막 사정할 정도겠습니까? 정말 북한의 고문, 물고문, 뭐 고춧가루 고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갔을 때 그 고문 방법이 일제 통치 시기 때부터 일본 놈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가했던 그런 고문 방법이 그대로 이어져서 북한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때 그 고문 방법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도 7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구시대의 고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정말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이런 고문 방법에 의해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구석에서 살아날지언정 나를 죽여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이 정말 눈에 보는 것처럼 선하게 정말 안겨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런 고문을 당하던 어느 날 군 보위국 간부가 영창관리대에 사찰을 나왔다가 이 간부가 독방에 수감된 이 백씨 원장 앞에 뚝 서더니 내일이면 다 결정이 날 것이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이 백씨 원장이 눈이 가려진 채 검은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착한 곳을 보니까 실내 사형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사형장에 딱 들어가니까 군 보위국에서 유리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방에 백 원장을 넣어두고 처형되는 사형수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 모습을 1시간 동안 이제 지켜보게 한 뒤에 그를 다시 원래 감방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심을 주게 하고 너도 이제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 넘어갔다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온 사람이 보위부에 붙잡혀 들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나는 모르고 가져왔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리고 교회라는 데를 모른다. 난 가지도 않았다. 끝까지 여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서약서에 손도장을 누르고 나왔는데 슬그머니 누구한테 말을 삐쳐서 이 말이 한 발 두 발, 한 명 두 명한테 한이 건너 뒤 건너 전해진 소리에 의하면 보위부 안에서도 처형당하는 것이 정말 소리 없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정말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아프간 사태에서 나오는 이런 처형 장면들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처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보위부에 들어가서 일단 잘못을 인정을 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 형제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한 방울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보위국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살아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백씨 원장을 이 정말 처참한 사형 현장을 직접 보게 한 다음에 공포심을 자아내는 이런 현장에서 다시 감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그 이후 군 보위국이 백 원장에게 그동안 일하던 곳에 대한 기억을 상기해서 진실만을 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만을 쓰라고 한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렇게 백씨 원장이 좀 생각을 해봤겠죠. 그런데 군 보위국에서 잘 기억해서 쓰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을 툭 내뱉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백 원장이 이들이 원하는 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거나 세계 인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 요린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얼마나 정말 골머리를 때릴까 이런 것으로 해서 북한 내에서는 정말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실된 그 내용을 쓰기보다는 조작된 내용으로 가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진술서를 쓰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백 원장은 83호 병원에서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일반 신경과 계통의 병원이라는 진술서를 쓰고 10손가락에 지장을 다 찍고 나서 이렇게라도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쓰면 나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라고 해서 그대로 진술했지만 결국은 83호 병원 원장이 군 보위국에 의해서
독살됐다라는 것이 마지막 최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신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북한의 인권 실태, 북한의 실상에 대한 것을 정말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서도 선대 수령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에서 정말 충성심을 다 바쳐서 모든 일을 다 해온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잘못을 하나라도 저지른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 정부에 정말 충성심을 발휘해서 다 해왔지만 결국은 병원 원장처럼, 이렇게 83호 병원 원장처럼 생체 실험을 진행한 책임자의 비참한 최후처럼 북한의 현실은 어떤 충성심이 있는 간부도 예의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정치의 쓴맛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북한의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이런 북한 소식을 파헤쳐 나갈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공포 정치와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북한의 인권, 북한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하루빨리 북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인권을 존중받고 누구나 다 본인의 인권을 알 권리, 정말 주장할 권리,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권리, 내가 누려가야 될 그럴 권리를 다 누려가면서 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TV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하!